네, 이어서 이제 트레이스 32 디버깅을 통해서 레지스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트레이스 32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현재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이 되는 라즈비안 커널을 트레이스 32에 붙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레지스터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요. 레지스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R이란 명령어를 현재 입력했습니다. R이라는 명령어입니다. R이죠. 네, 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더니 레지스터 창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레지스터 세트들이 이렇게 각각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명령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소에 요 C0C A8이라는 주소가 이 주소잖아요. 여기 지금 이 주소에 있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직접 실행을 하면서 레지스터의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명령어는요, 이제 copy라는 명령어인데요. 이제 move란 명령어도 뭐 많이 활용이 되는데, copy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명령어는요, R8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R0 레지스터로 이동시키는 명령어인데요. 여기 이제 R8 레지스터의 값이 7이잖아요. 이 7이란 값이 이제 여기 R0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0CA8에서 0CAC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R8 레지스터의 값이 이제 있는 7이 R0 레지스터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5 레지스터의 값이 8인데요. 이 명령어는 R5 레지스터의 값을 R1 레지스터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명령어예요. 그럼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이 값이 8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이제 그 어셈블리 명령어가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결과값과 그 입력값을 이렇게 범용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값과 이제 출력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예시가 이제 요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요 각각 명령어를 실행해 봤는데 지금 이제 이전 요 명령어 이제 C1000 CAC라는 이 주소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싶은 상황에서는 r.undo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r.undo라는 명령어는 이제 트레이스 32에서 제공하는 명령어예요. r.undo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갔죠.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네, R5 레지스터의 값이 이제 8인데 이 값이 이제 R1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 명령어를 다시 한번 리버트 이전 상태로 지금 바꾼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R5 레지스터의 값인 8이 이제 R1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죠. 8로 바뀌었어요. 네. 이처럼 트레이스 32는 그 r.und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전에 실행된 명령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트레이스 30 명령어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어셈블리 명령어를 더 효율적으로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가 새로 하나 보이는데요. BL이란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BL이란 명령어는 브랜치 위드 링크라는 의미인데요. 지정된 주소로 브랜치 분기를 하면서 복귀할 주소가 링크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는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제 C100009802나 주소로 분기를 하면서 복귀할 주소가 링크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귀할 주소는 어떤 주소로 업데이트가 될까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분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할 주소는 이 주소죠. 그죠? 그러니까 C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함수 호출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줄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비슷한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하면 bl이란 명령어를 실행하면 링크 레지스터인 R14 레지스터의 값이 이제 C10000 CB4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주소로 분기를 하면서 R14 레지스터의 값이 이 주소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스텝으로 실행을 해 봤더니 뭔가 바뀌었죠? R14가 C10000 CB4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하기 이전 상태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이를 위해서 R.undo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주소가 C10000 CB4라 그랬잖아요. 이 주소가 복귀할 주소잖아요. 이 복귀할 주소가 R14 레지스터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브랜치 명령어가 실행을 하면 링크 레지스터엔 R14가 바뀐다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입력해 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직접 지정해서 창을 하나 또 띄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띄워 놓고, 네. 지금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창은 이 주소와 관련된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창을 띄운 거고요. 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 주소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10000 CB4라 그랬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여기 보이시죠? C100 CB4 C100 CB4로 링크 레지스터의 값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R14 레지스터는 그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때 복귀할 주소가 업데이트된 레지스터이고요.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레지스터가 R14 레지스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명령을 좀 실행해 볼게요. 여기 R13 레지스터를 R12에 카피하는 건데, 네, 뭐 복사를 하죠. R13에 있는 값이 R12로 되고, 지금 요 명령어는 이제 요 레지스터의 값을 스택 공간에 푸시를 하는 명령어인데요. 요 명령어가 언제 실행이 되면은 R4, R4, R11, R12, R14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제 스택에 푸시가 되면서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함수 펑션 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레지스터가 업데이트 되는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콜링 컨벤션 APCS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전의 명령어가 실행된 상태로 좀 되돌아가 볼게요. r.undo 를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요 push라는 명령어가 실행되기 전 단계로 한번 또 가보면 이제 명령어가 이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죠. 네, 이렇게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듯이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 명령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R0 레지스터랑 R1 레지스터의 어떤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ARM v7 아키텍처에서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R0 레지스터와 R1 레지스터에 거쳐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에 보면 함수의 인자들이 있잖아요. 인자들이 이제 뭐 보통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제 두기 마련인데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이렇게 이제 R0, R1, R2, R3 레지스터에 걸쳐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은 함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값을 이제 설정하는 명령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패턴의 어셈블리 명령어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R1하고 R0랑 R1 레지스터에 뭔가 값을 업데이트를 하죠. 이 명령어는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R1 레지스터 업데이트를 하고 이 명령어는 이제 R10 레지스터가 저장한 그 값에 0x14라는 오프셋을 더한 주소에 있는 값을 R0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이제 명령어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함수를 브랜치하는 명령어 이전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패턴의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레지스터에다가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브랜치 명령어를 실행을 하죠. 다시 이제 이제 제가 오면은 이제 요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기 전에 함수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R0나 R1, R2, R3 레지스터에 업데이트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보이는데 compar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compare인데 R0에 있는 값과 0x00을 비교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함수가 리턴하는 데이터는 R0 레지스터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리턴 값은 R0 레지스터에 전달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R0 레지스터와 의 값과 0x0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턴 값이 0x0인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터를 분석하실 때 레지스터가 이렇게 그냥 범용 레지스터는 0x0부터 뭐 0x 이제 R14 프로그램 카운터까지 있다.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에는 암코어가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결과와 출력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끝나시면 사실 레지스터와 관련된 세부 활용 방식을 파악하시기 어렵거든요. 근데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그 함수에 어떤 아규먼트가 어떤 레지스터 실려서 전달이 되는지를 에 대한 디버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버깅을 하면서 레지스터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좀 더 레지스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더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R14 레지스터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스텝으로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면은 R14 레지스터가 이제 이 주소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에서는 그 범용 레지스터가 함수 호출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